오늘은 한 주 동안의 민심 흐름이 어땠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배철호 폴리시스랩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우선 어제 발표된 NBS 조사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55%로 집계가 됐고 민주당은 38%, 국민의힘은 22%로 나타났는데 좀 이번 조사에서 눈여겨보신 부분이 있습니까? 어제 이제 발표된 결과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 수행 평가와 민주당 지지도가 모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게 좀 특징이고요. 사실 이런 징후는 이전부터 있었죠. 이미 ARS 조사에서는 5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고 네. 같은 조사 방법에서는 갤럽 조사에서도 50% 수준을 겨우 결쳤는데 전체적으로 하락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다. 좀체 강한 상승, 반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다. 좀 그렇게 좀 진단할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유가 뭐냐? 이걸 또 살펴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순방도 있었고 메가시티, 메가 프로젝트 같은 큰 발표도 있었지만은 지금 미국 이란 전쟁이 재개가 되면서 불안한 국제 정세가 경제 문제로 불이 옮겨지고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부동산, 특히 이제 레버리지 ETF 같은 경우는 주식 시장을 크게 요동치고 있거든요. 네. 방금 또 리포트에도 나갔지만 금리 인상 이슈, 이런 경제 문제가 전체적으로 좀 지지율을 좀 누르고 있는 가운데 또 뒤에 언급하겠지만은 당내 갈등, 이 문제 역시 지지율 흐름을 국정평가, 여당 지지도 모두를 누르고 있는 요인이다. 그렇게 좀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당내 갈등을 말씀을 해주셔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공개 비판했던 유시민 작가의 발언, 파장을 좀 일으키고 있습니다. 당권을 놓고 이제 구주류와 신주류 간의 갈등에 대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여당 당권 주자들의 지지율 한번 살펴볼까요? 조원 CNI 조사인데요. 전체 여론에서 정청래 전 대표는 29.4%, 김민석 전 총리 27%로 비슷한 수치지만 이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해서 한 조사에서는 김민석 전 총리가 40%, 정청래 전 대표가 28.2%로 격차가 좀 벌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체 베이스로 보자면 김민석 전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좀 비슷하지만은 아무래도 유권자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 또 현재 그 선거 룰에 따른 그 조사로 좀 바꾸자면은 네. 그 1강 김민석 전 총리, 1중 그 정청래 전 대표 이렇게 좀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는 당과 청와대가 좀 협력해서 성과를 좀 보여달라. 그런 주문이 김민석 후보에게 좀 모아지고 있고 특히 이제 불안한 경제 상황을 당청 간에 무엇보다 협력이 중요하다. 그런 기대가 좀 있고 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강성 지지층이 있어요. 나름대로. 네. 이제 뭐냐면 탁공식 개혁을 좀 더 강하게 해라. 특히 이제 키워드는 이제 검찰 개혁 이렇게 좀 몰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송영길 후보가 전체적으로 이제 정청래 대표와 각을 세우면서 판을 좀 경랑으로 좀 몰고 가고 있는데 이것이 지지층 내에서는 어떤 평가를 보이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민주당 전대를 바라보는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경제 문제가 민감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이야기를 할 때냐 좀 전체적으로 냉소적인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다른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반대 응답이 55%, 찬성이 34%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반대가 20%포인트 넘게 높은 수치가 나온 건데 이 정부 여당은 사관학교 통합안을 지금 발표를 했잖아요. 현재 반대 여론은 상당히 높고요. 이 부분에 대한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어저께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근데 그 발표를 하면서 구체성이 좀 떨어진다는 지적이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관학교를 이제 통합 사관학교를 한다는 것은 각 군의 특징을 좀 융합적으로 좀 보자 이런 취지에서 했지만은 반대로 이제 각 군의 고유한 전문성, 특수성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보자면 전체 의견도 중요하지만 무당층, 중도층, 과연 이게 다른 정부 부처, 조직, 이렇게 검찰청 같은 그런 문제와 달리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그 간성을 길러내는 장교들 그리고 이제 군을 끌고 나가는 그런 지휘부. 너무 좀 서두르는 거 아니냐. 불안한 시선이 이런 경우는 굉장히 방어적으로
보수적으로 따박따박 가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속도전 내듯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실제로 그런 우려에 대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제 의견도 그렇지만 중도층, 무당층, 중도층 같은 경우는 찬성이 32, 반대가 58, 거의 더블 스코어 차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속도를 좀 조절해 달라는 국민 여론이 좀 확인되었는데 국방부나 정부에서는 이 문제를 과연 어떻게 풀 것인지 좀 귀추가 주목되는 이슈입니다. 네. 자, 이 안보 얘기를 해주셔서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이 MBS 조사에서 통일이 되지 않고 현재 상태로 살아가도 된다는 응답이 63%가 나왔습니다. 또 반대로 반드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33%여서 현재 상태가 더 좋다는 응답이 사실 2배 가까이 나온 거거든요. 이 안보관이 좀 바뀐 거, 통일에 대한 국민 인식이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좀 바뀌었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뭐 코호트 분석, 세대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른바 70대 이상 같은 경우는 전후 세대, 전쟁을 직접적으로 겪었던 세대들이고 50대, 60대만 하더라도 방공교육, 그런 교육을 받아서 이제 북한에 대한 인식이 좀 적대적으로 있고 또 한쪽으로는 이제 80년대, 90년대 대학가를 중심으로 북한 바로 알기 운동하면서 통일에 대한 요구가 올라갔지만은 네. 특히 20대, 30대 같은 경우는 통일해야 된다는 의견이 21%, 23%, 5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일단 그들의 인식이 뭐냐, 북에 대한 인식. 이제 3대 세습 넘어서 4대 세습 가고 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핵으로 돌아오더라. 일단 북에 대한 반감이 따로 이제 서로 다른 국가로 가도 되지 않느냐, 굳이 통일할 필요가 있겠어? 이런 의견을 좀 모아지고 있는데 글쎄요, 과연 국민 여론은 이렇게 타지만 만약 우리 국민 여론을 인정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이것은 인정의 존중의 문제냐, 아니다. 좀 더 우리가 또 통일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냐, 좀 그런 의미를 좀 주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